안녕하세요. 코인요다 김영입니다. 어제 11일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미국 ABC 방송 토론회가 열렸었죠. 대선 토론회가 열려서 해리스와 트럼프가 맞붙었는데 표정만 보더라도 해리스가 이긴 것 같더라고요. 내용은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보지 않았는데 그 여유로움이 있음이 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든하고 할 때하고는 정반대죠. 근데 이것은 대세입니다. 이 대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이 대세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루 전에 설문조사 또 여론조사 한 것들 보면요. 이런 재밌는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토론은 어차피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그러나 당선은 트럼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에 쭉 해리스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는 해리스가 우세하다가 그 열기가 식으면서부터는 트럼프가 다시 역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1월 달까지 엎치락뒤치락 누가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저도 해리스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암호화폐로 보면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투표권이 없는 게 다행이네요. 그러면 오늘은 미국 대통령과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전번에 다뤘었는데 전번에 너무 피상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제가 최근에 그 ABC 방송 토론을 저는 시청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비트코인 언급을 아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영향 때문인지 비트코인이 방송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더라고요. 이 트럼프의 입김이 굉장히 비트코인 시장에 센가요? 그렇죠. 근데 해리스하고 요번 얘기할 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친암호화폐 정책을 하는 지금 트럼프, 그리고 암호화폐 정책에 있어서 좀 불투명하고 애매찬란한 해리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번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두 분은 제 생각인데 암호화폐에 대한 걸 히든카드로 갖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초박빙이 예상되거든요. 초박빙이 예상될 때 암호화폐 소유자, 보유자들이 이익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당한 거 아니냐. 이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금방 만회됐어요. 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자신의 이제 점유율이 조금 높아지게 되면 비트코인 관련한 정책들을 발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한 어떤 정책들을 좀 펼칠 수 있을까요? 해리스가 사실 친암호화폐에 돌아설 여유가 없어요. 부통령에서 대통령 후보로 되는 과정까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반암호화폐 정책의 대표적인 키오스크에 암호화폐로 결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후보가 됐다 해서 확 바꾸진 못한다고요. 다만 이제 애달는 것은 이제 캠프죠. 캠프는 어차피 해리스가 이겨야 되니까 빨리 이걸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박빙이 계속 되게 되면 지금 한 표가 귀중할 때니까 바뀌지 않나라고 전에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미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느냐? 달러 지상주의. 이것은 지난 50년 동안에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대통령은 디지털 화폐 시대를 맞이하거든요. 이 디지털 화폐 시대에 이제 달러 지상주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게 공동적인 과제입니다. 단 트럼프가 가면 빨리 갈 거고 해리스가 가면 좀 늦게 갈 것이다 하는 완급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냐 혹은 해리스가 당선이 되냐로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좌지우지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그 미 대통령 당선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그럼요. 어느 누가 당선돼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긴 오를 겁니다. 그런데 오르는 폭이 문제라는 거죠. 거의 트럼프가 되면 거의 직선적으로 오르막을 탈 겁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되면 규제책부터 먼저 하고 안전장치부터 해놓고 업권법으로 올릴 것이기 때문에 좀 계단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만일 당선돼서 올라간다면 이거는 뭐 대표적인 경우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채굴 독점하겠다. 중국 앞에 채굴 독점을 안 주겠다. 이게 뭡니까? 채굴 독점이란 게 바로 달러 지상주의. 즉 이때 비트코인도 디지털 화폐로 해서 이제 채굴 독점으로 해서 미국이 전 세계의 화폐를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발상입니다. 틀리죠. 예. 미 대통령이 누군가에 따라서 디지털 화폐 시대에 50여 년간 유지를 해온 이 달러 지상주의 정책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달러 지상주의는 미국의 생명줄이죠. 미국이 제조업과 바꾼 거잖아요. 미국이 왜 제조업을 바꿨습니까? 달러를 찍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제조업을 포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대통령, 어느 누가 와도 미국의 최소한의 부, 자기네 기준으로 그걸 놓칠 리가 없죠. 달러가 자기네 최소한의 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않을 거고, 문제는 이제 디지털 화폐 시대가 왔거든요. 디지털 화폐, 종이 화폐가 시대가 저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갖다가 이제 달러로 장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악하려고 하는 수단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바로 미국의 디지털 화폐는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달러의 CBDC란 말이죠. 그 CBDC로 장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 지상주의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문제는 그 가능한데 그 CBDC의 우선 문제점부터 살펴보죠. 그러면 미국의 기준으로 CBDC는 첫째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중국보다 늦게 출발했다는 거죠. 중국보다 기술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 다음에 기술도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밝혀낸 게 이번에 IT 대란이 있었죠. 미국 정부에. 만일 그런 IT 대란이 일어나든가 핵전쟁이 벌어졌다가 이렇게 되면요. 중앙화 디지털 개념은 자산은 다 소멸돼 버리겠죠. 중앙에 아무리 보안해 놓으면 뭐합니까? 핵폭탄이 다 날려버릴 텐데.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필요한 겁니다. 탈중앙화, 이번에 IT 대란 때도 블록체인에 있는 이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무사했거든요. 하등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CBDC는 만일 하려면 탈중앙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천상 블록체인으로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블록체인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역시 블록체인으로 하려면 반드시 이중 지불 방지, 즉 위변조를 꼭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하는 것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그걸 뭘로 확인한다? 거래했던 기록을, 원장을 빨리 열어볼 수 있도록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걸 연상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상검증을 하는데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요즘 채굴 업체도 새로운 기기가 나왔더라고요.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채굴기가 나와가지고 막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것도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이상 다 무용지물이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누구든지 이제 다 압니다. 채굴 독점이 일어날 것을. 그러면 양자 컴퓨터끼리 싸워야 되는데 지금의 중국이 양자 컴퓨터로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왜냐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세 개의 기업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앞서 있다고요. 이래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미국은 바로 그 양자 컴퓨터로 채굴 독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비트코인 가지고 이제 디지털 화폐 시대를 장악할 수 있죠.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달려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전에부터 얘기하기 때 우리가 그 뉴스를 보는 큰 뉴스는 10개로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주제에 조금 벗어났지만 지금 인공지능 거래봇들이 있어요. 그게 주식도 거래하고 모든 디지털 자산도 다 거래하는데요. 인공지능 거래봇들이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 거래봇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 거래봇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거래봇은 뉴스를 크롤링 해가지고 순간순간 뉴스를 제일 많이 빨리 받아들여서 그것을 빨리 자기네 식대로 읽어가지고 가격에 반영을 해서 싸게 사는 게 좋다. 이땐 싸게 사는 게 좋다. 뭐 비싸게 파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답을 얻어내는 거라면 그것은 대세에는 맞습니다. 대세는 그러나 우리 대세는 뭐 트럼프가 이긴다 뭐 한다 이런 건 우리도 그 인공지능 아니라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대세 시장 분위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거래봇으로 했을 때 이익은 크게 못 내도 손해는 별로 안 보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공지능 거래봇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투자 심리를 못 읽는 거예요. 우리 기법에서는 투자 심리를 읽죠. 읽어서 장세에 따라서 반영을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공지능 거래봇이 주식에 쓰던 것이 지금 코인에 들어오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누구에 되느냐에 따라서는 그건 대세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된 것에 맞춰서 뭐 인공지능 거래봇이든 우리 일반인 거래든 다 하면 다 성공해요. 대세.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엎치락뒤치락 해버리면 이건 어디로 갈는지 대세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함부로 롱 포지션에 크게 투자했다가 안 되고 있고 숏 포지션에 크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거래 기법이 필요한 거죠. 투자 심리를 보고 우리 기법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지금 질문의 요지대로 어느 대통령이 되든 빨리 올라가느냐 천천히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만 남겠죠.